나는 복도에서 들려온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 소리는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김지연이고 올해 32살이다. 오늘은 나의 세상을 뒤흔든 한밤중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그때 나는 아직 남편과 함께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지만 수도관 공사 때문에 잠시 남편의 어머니 박순애 씨 댁에 머물러야 했다. 오래된 벽지와 좁은 방 안에서 나는 우리의 행복이 얼마나 연약한지 새삼 깨달았다. 새벽이 오기 전이었다. 침대 옆 탁자 위 시계는 4시 38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남편 이준호는 옆에서 곤히 자고 있었고 그의 숨결은 고르고 조용했다. 나는 깨어 있었는데 복도에서 들려온 소리가 나를 깨웠다. 상상해보라. 깊은 밤, 바깥은 어둠에 잠겨 있는데 뭔가 있어서는 안 될 소리가 들린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나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쓰며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복도를 지나 부엌 쪽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조심스럽게 부엌 문을 들여다보니 박순애 씨가 오래된 냉장고 앞에 서서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무늬가 들어간 파자마 상의를 걸치고 있었는데 단추가 풀려서 빛바랜 레이스가 달린 속옷 상단이 살짝 보였다. 손목에는 평소 잘 빼놓는 반짝이는 작은 보석이 박힌 굵은 팔찌가 있었다. 얼굴에는 기름진 나이트크림이 잔뜩 발려 있었고 눈에는 반짝이는 파란 마스카라가 발라져 있었다. 반은 취한 듯 그 눈빛은 어둠 속에서 마치 홀린 듯 보였다. 내가 보자 그녀는 갑자기 몸을 돌려 날 쳐다보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아, 이렇게 한밤중에 뭐 하는 거야? 나는 당황하지 않으려 애쓰며 물 마시려고요 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뭔가 이상했다. 두려움과 짜증, 그리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무언가 어두운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이 밤이 평범하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내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임을 알았다. 그날 이후로 며칠간은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다. 남편 준호는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창고에서 일했고 어릴 적부터 친했던 친구인 이수진이 우리 집 근처에서 살며 집안일을 도와주고 때때로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나를 외롭게 두지 않았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늘 순희 씨와 부엌에서 본 그녀의 이상한 행동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 저녁, 나는 소파에 앉아 우리 새 아파트에 붙일 벽지 샘플 사진들을 보고 있었고 수진이는 벽지 색이 너무 어둡지 않냐며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전혀 그곳에 없었다. 계속해서 순희 씨의 얼굴과 그 묘한 눈빛, 그리고 그녀가 숨기려는 비밀이 떠올랐다. 그날 나는 사소한 것들을 무시하려고 애썼지만 순희 씨가 내가 지나갈 때마다 나를 노려보는 눈빛을 피할 수 없었다. 그 눈빛은 조롱과 경계가 뒤섞인 듯 했다. 마치 내가 그녀가 벌이는 어떤 게임에서 단지 말려든 졸개일 뿐인 것 같았다. 수진이도 그걸 눈치챘는지 어느 날 저녁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연아, 집에 무슨 일 있어?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나는 겨우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내 눈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에 자주 깨어났다. 집안에서 나는 작은 소리 하나에도 놀라 얼어붙었다. 잠들기 전 나는 최대한 조용히 움직이며 모두를 깨우지 않으려 애썼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준호는 그런 내 모습을 못 본 척하거나 아예 모르는 척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나는 부엌에서 순희 씨가 입고 있는 그 파자마가 평소와 달리 더 헐렁하게 풀려서 속옷 레이스가 훤히 드러난 것을 봤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리고 은근했으며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 같았다. 평소라면 잠자리에 들면서 빼던 그 무거운 팔찌도 그대로 손목에 끼고 있었다. 내가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줬다. 그 순간 나는 이건 다 내 상상일 뿐이야 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나뿐만 아니라 준호와 수진이도 위험에 처해 있다고 느꼈다.
혹시 순희 씨가 뭔가 알고 있거나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꿀 계획이 있는 건 아닐까? 그 불안감은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다가올 그 밤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깊은 밤, 나는 준호 옆에 누워 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마음속 수천 가지 생각과 싸웠다. 바깥이 서서히 밝아오는데도 나는 잠들 수 없었다. 갑자기 복도에서 또다시 소리가 들렸다. 나는 뜨거운 무언가가 나를 밀어내는 것처럼 벌떡 일어나 천천히 복도로 나갔다. 차가운 공기가 잠옷 아래로 스며들었다. 부엌 문 앞에 다다르니 조용한 접시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더니 순희 씨가 낡은 찬장 앞에 서 있었다. 그녀가 입은 화려한 색상의 가운은 단추가 풀려 속옷 레이스가 반짝이고 있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그녀의 눈은 열병을 앓는 듯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목에는 야은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는데 작은 십자가가 달려 있었다. 나는 그 목걸이를 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입술은 살짝 벌어져 무언가 말하려는 듯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나를 보자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신경질적이고 초조하던 눈빛이 어둡고 불안한 눈빛으로 바뀌었다. 조용히 해. 준호 깨우면 안 돼.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절박했다. 그리고는 천천히 이불 밑으로 손을 미끄러뜨렸다. 나는 얼어붙었다. 심장은 귀에서 터질 듯 뛰었고 몸은 거부감에 떨면서도 이상하게도 그 위험한 상황에 끌리는 기분도 들었다. 그녀의 손길은 예상치 못한 동시에 너무 가까웠다. 내 안에서는 반감과 두려움,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 뒤섞였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나는 그 자리에 꼼짝도 못했다. 그녀가 조용히 떠났을 때 나는 침대에 누워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하려 애썼다. 머릿속에 그녀의 말이 맴돌았다. 이제 내 차례야. 아침에 눈을 뜨자 세상은 이상하리만큼 정적에 쌓여 있었다. 옆에서 준호가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나는 무거운 공포감에 눌려 숨이 막혔다. 지난밤 순희 씨가 우리 침대 옆에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던 순간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 손길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내 몸을 얼어붙게 했다. 나는 부끄러움과 두려움, 혼란을 억누르려 애썼지만 마치 내 가슴속에서 폭풍이 몰아치는 듯했다. 부엌으로 가니 순희 씨가 이미 오래된 무쇠팬에 팬케이크를 굽고 있었다. 그녀가 걸친 화려한 가운은 반쯤 풀려 속옷 레이스가 은근히 드러났다. 머리는 대충 묶인 채 헝클어져 있었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그녀의 여성스러운 매력을 더했다. 팔목의 무거운 팔찌는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고 아침 햇살에 그 보석들이 반짝이며 거울처럼 빛났다. 순희 씨는 옆에서 차를 따르며 이웃집 지하실이 또 물이 차올랐다는 하소연을 늘어놓았다. 수진이는 차에 설탕을 너무 많이 넣었다고 투덜거렸고 나는 맛없어 보이는 팬케이크를 바라보며 속으로 이걸 먹으면 내가는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녀의 그 반말이 맴돌았다. 이제 내 차례야.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떨리는 걸 느끼며 나는 순희 씨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수진이가 전화를 받으러 방을 나가자 순희 씨는 조용히 종이 쪽지를 내밀었다. 나는 몰래 쪽지를 펼쳐 읽었다. 오늘 자정에 안 올 거면 수진이한테 내가 날 몰래 지켜봤다고 말할 거야. 심장이 단단히 무거워지며 쪽지를 떨어뜨릴 뻔했다. 순희 씨의 미소는 차가운 얼음 같았고 내가 이 게임에서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걸 일깨워 주었다. 하루 종일 나는 멍한 상태로 지냈다. 창고에서 무거운 박스를 들어 올리기조차 힘들었고 상사의 잔소리는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소음 같았다. 준호는 내가 얼굴이 창백하고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모습을 못 본 척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순희 씨는 없었고 수진이는 지하실 문제로 주민회의에 갔다고 말했다. 우리는 낡고 삐걱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다. 평범한 감자와 돈가스, 약간의 김치가 식탁 위에 올려져 있었다. 수진이는 일 때문에 불평을 늘어놓았고 나는 귀 기울이는 척했지만 마음은 온통 그 쪽지와 순희 씨의 무서운 미소에 사로잡혀 있었다. 나는 자정이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다.
그 밤은 내 목을 조르는 무거운 담요 같았고 숨쉬기조차 힘들게 만들었다. 저녁 식사 후 나는 마음을 가다듬으려 애썼지만 초조함은 점점 커져갔다. 수진이는 이미 깊은 잠에 빠졌고 준호는 삐걱거리는 접이식 침대에 누워 있었다. 나는 깨어서 시계 초침 소리를 듣고 자정을 기다렸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고 내 머릿속은 폭풍우처럼 휘몰아쳤다. 왜 순희 씨는 이렇게 비밀스럽게 행동하는 걸까? 도대체 그녀가 원하는 게 뭘까? 그 생각에 사로잡힌 채 나는 쪽지를 내밀던 그녀의 눈빛을 떠올렸다. 그 순간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방문이 살짝 열리더니 순희 씨가 들어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림자처럼 조용했고 화려한 가운은 더 헐렁해져서 속옷 레이스가 한층 더 드러났다. 피부는 희고 부드러워서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빛났다. 목에 걸린 가느다란 금목걸이와 작은 십자가가 은은하게 반짝였다. 그녀의 눈은 열병처럼 빛났고 입술은 살짝 벌어져 무언가 말하려는 듯했지만 말없이 다가왔다. 왔구나. 그녀가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그 미소는 승리감과 위협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내 어깨에 차갑고 차분한 손을 얹었다. 그 손길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동시에 내 몸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이제 우리의 게임이 시작된다.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함과 위협 사이를 오갔다. 내 몸은 두려움과 설명할 수 없는 흥분으로 팽팽해졌다. 도망가고 싶었지만 어딘가에 머물러야만 할 것 같았다. 그녀의 존재는 내 약점과 비밀을 비추는 거울 같았다. 피가 내 혈관을 달려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이 순간이 내 인생의 끝인지 새로운 시작인지 알 수 없었다. 그 순간은 기대와 긴장, 말하지 못한 질문들로 가득 찼다. 나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깨어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허공을 응시했다. 몸에 달라붙는 검은 실크 잠옷은 은은한 빛을 받아 부드럽게 반짝였고 목걸이와 조화로운 작은 은색 귀걸이가 내 움직임에 따라 살짝 흔들렸다. 긴 머리는 어깨 위로 흘러내려 불빛 아래서 부드러운 곡선을 그렸다. 그 순간에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과 불안이 끌어올랐다. 주방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소리에 나는 다시 한번 몸을 긴장시켰다. 이번에는 분명히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조심스레 일어나 복도로 나서자 낡은 나무 바닥이 삐걱거렸다. 복도의 끝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왔다. 부엌 문을 살짝 밀고 들여다보니 이번에도 순희 씨가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붉은색 실크 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그 가운은 허리끈이 풀려 속옷 레이스가 살짝 드러나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느리고 우아했으며 머리는 헝클어진 채로 얼굴을 살짝 가리고 있었다. 팔목에는 여전히 그 반짝이는 팔찌가 빛났고 그녀의 입술에는 붉은 립스틱이 번져 있었다. 눈에는 평소와 다르게 진한 스모키, 메이크업이 더욱 깊은 비밀을 품은 듯 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떠올랐다. 내가 눈을 마주치자 그녀는 살짝 머리를 갸웃하며 속삭였다. 지연아, 이렇게 늦게 깨어있는 건 좋지 않아. 하지만 내가 내 방문을 자꾸 열어보니까 나도 참을 수 없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그리고는 조심스레 가운의 허리끈을 풀어 더욱 속옷이 드러나게 만들었다. 그 모습은 위험한 유혹과도 같았다. 나는 얼어붙은 채 그녀가 내게 다가오는 걸 지켜봤다. 그녀의 손이 내 팔에 닿자 피부가 전기처럼 찌릿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차가움은 나를 경계하게 만들었다. 이제 시작이야. 지연아.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매혹적이었다. 우리가 함께 써 내려갈 이야기 말이야. 그 순간 갑자기 스마트폰이 울렸다. 나는 깜짝 놀라 휴대폰을 집어들었고 화면에 뜬 번호는 낯선 번호였다.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비밀번호를 틀렸지만 마음속 깊은 호기심이 나를 움직였다. 전화를 받자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연아, 이 게임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위험해. 준비됐니? 나는 숨을 죽였다.
그 순간 부엌에서 순희 씨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그 웃음은 섬뜩하게도 내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누가 내 편이고 누가 적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고 그 안에서 나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평소와는 다르게 화려한 검은 원피스를 입었다. 허리선이 살짝 드러나는 디자인에 얇은 실크 소재가 피부에 부드럽게 감겼다. 발끝에는 은은한 광택이 도는 검은 하이힐을 신고 손목에는 순희 씨가 늘 차고 다니던 반짝이는 팔찌와 비슷한 은색 팔찌를 껴보았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낯설면서도 묘한 매력을 풍겼다. 집 안은 조용했다. 준호는 일찍 잠들었고 수진이도 오지 않았다. 나는 홀로 거실에 앉아 스마트폰에 남겨진 낯선 번호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다. 오늘 밤 12시. 준비해 단 한 줄의 메시지였다. 그 짧은 문장이 내 심장을 미친 듯이 뛰게 했다. 나는 주방으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불을 켜자 낡은 찬장이 삐걱거렸고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무서운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그때 문득 창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스며들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와 함께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무심코 전화를 받았더니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말했다. 지연아, 너는 이제 시작선에 섰어. 이 게임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내가 말을 잇기도 전에 전화는 끊겼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숨이 막혔다. 그 순간 창문 쪽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였다. 나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오늘 밤, 진짜 시작이야 속삭이듯 내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울렸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거실 소파에 앉아 손을 꼭 쥐었다. 그때 문 밖에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내 집에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검은 코트를 입고 천천히 걸어왔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발걸음에는 무언가 섬뜩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왜 왔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다시 휴대폰을 확인했다. 너를 지켜보는 자들은 이미 가까이 있어 라는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그 순간 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내 삶은 이미 누군가의 소나기에 있었고 나는 그 미로 속에서 벗어날 길을 찾아야 했다. 그러나 그 미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나를 조여왔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 게임은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낯선 어둠 속에서 홀로 거리를 걸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오래된 골목길은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었고 차가운 바람이 내 긴 검은 코트를 휘날렸다. 발끝에 닿는 구두 굽소리가 고요한 밤을 깨웠다. 나는 불안한 마음을 뒤로 한 채 누군가 약속한 장소로 향했다. 내 머리는 복잡했다. 순희 씨의 미스터리한 행동, 낯선 전화와 문자, 그리고 그 검은 코트의 정체까지.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지 않는 채 내 마음속을 맴돌았다. 도대체 누가 나를 이렇게까지 쫓는 거지? 그때 골목 끝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조심스레 다가갔다. 그곳에는 오래된 찻집이 있었다. 문 앞에는 작은 등불이 흔들리고 있었고 문틈으로는 은은한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다. 내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차 향이 코끝을 스쳤다. 내부는 아늑했지만 어딘가 긴장감이 감돌았다. 가게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인물이 보였다. 그는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고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지연 씨, 늦었군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게감 있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이 누구죠?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단지 이 게임의 중재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진짜 게임에 뛰어들 준비가 되었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죠. 그 순간 그의 손목에서 반짝이는 팔찌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바로 순희 씨가 차고 다니던 팔찌와 비슷한 것이었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순희 씨와 당신은 무슨 관계죠? 나는 질문을 던졌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그녀는 이 게임에서 가장 위험한 플레이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너도 곧 그 반열에 들게 될 겁니다. 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이 모든 게 거대한 계획의 일부라니. 이 게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죠? 나는 간절하게 물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벗어나는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게임에서 살아남느냐 아니냐 뿐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머릿속에 깊은 공포와 동시에 불가사의한 흥분이 일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일까? 아니면 끝일까? 그때 가게 문이 갑자기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누군가가 들어왔고 그 순간 나는 내 심장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차가운 바람과 함께 들어선 인물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검은 눈동자를 가진 여성이었다. 그녀는 긴 흰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은빛 머리카락이 가볍게 흔들렸다. 가게 안의 조명이 그녀의 신비로운 자태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녀의 이름은 한서윤. 서윤은 조용히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지연 씨, 드디어 만났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그 안에는 강력한 힘이 느껴졌다. 나는 떨리는 입술로 물었다. 당신은 누구예요? 왜 이 게임에 끌어들인 거죠? 서윤은 천천히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 게임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각자의 목적을 위해 움직이고 있죠. 순희 씨도 그중 한 명이고 당신도 이제 그 세계에 발을 들인 셈이에요. 나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억누르며 질문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해요? 벗어날 수 있나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벗어날 수 없다면 살아남아야 해요. 그리고 그 방법을 알려줄 사람이 바로 저예요. 서윤은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놀라울 만큼 차갑고 단단했다. 그 순간 가게 밖에서 낯익은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수진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와 나를 찾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지연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늦었어? 나는 그녀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서윤은 미묘하게 웃으며 말했다. 수진 씨, 당신도 이제 이 게임의 일부가 되었어요. 수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고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불안감이 치밀어 올랐다. 이 게임의 끝은 어디일까? 그리고 나는 과연 어떻게 될까? 서윤은 내 귓가에 속삭였다.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돼요. 준비됐나요, 지연 씨? 나는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순간 가게 안의 조명이 갑자기 꺼지며 어둠이 우리를 삼켰다. 심장 소리만이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나는 숨을 죽인 채 서 있었다. 내 몸에 닿은 한서윤의 손은 차갑고 단단했지만 그 안에 묘한 안정감이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속삭였다. 지연아, 이제부터 내가 마주할 진짜 시험이 시작된다. 갑자기 눈앞에 희미한 빛이 들어왔다. 작은 휴대용 프로젝터가 켜지면서 벽에 여러 장의 사진이 펼쳐졌다. 그 사진들은 모두 내 일상과 가까운 사람들을 찍은 것이었다. 준호와 함께 찍은 사진, 수진과 웃고 있는 모습, 심지어는 내가 아무도 모르게 혼자 있을 때 찍힌 사진도 있었다. 누군가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 서윤이 말했다. 내가 알던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원하는 숨이 막혔다. 이 모든 게 누군가의 계획이었다니 믿기 어려웠다. 그때 휴대폰 진동 소리가 울렸다. 화면에는 비밀이 무너질 시간이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으려 했지만
서윤이 조용히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아직은 아니야. 그녀는 내 손을 잡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많은 위험이 숨어 있어. 너는 선택받았고 이 게임에서 살아남아야 해. 나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깊은 불안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흥분이 공존했다. 지연아, 내일 밤에 내가 할 일이 있어, 서윤이 말했다. 그때까지 준비해.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 문득 가게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한기가 밀려왔고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들어온 이는 검은 마스크를 쓴 남자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심스럽게 서윤에게 다가가 작은 봉투를 건넸다. 서윤은 봉투를 받아들고 나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이 봉투 안에 다음 단계가 담겨 있어? 내 운명이 달려 있어. 남자는 씩 웃으며 조용히 가게를 빠져나갔다. 나는 봉투를 손에 쥐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안을 열었다. 안에는 낡은 열쇠 하나와 종이 쪽지가 들어 있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새벽 3시, 약속 장소에서 기다려라. 모든 답이 거기에 있다. 나는 숨을 깊게 쉬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나는 이 미로 속에서 길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그 길 끝에 기다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새벽 3시, 나는 서울 북촌의 한적한 골목길에 서 있었다. 검은색 트렌치코트가 차가운 바람에 휘날렸고 발끝에는 깔끔한 로퍼가 조용히 땅을 스쳤다. 손에는 서윤이 건네준 낡은 열쇠가 꽉 쥐어져 있었고 주머니 속에는 쪽지가 바스락거렸다. 주변은 고요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었다.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걸 느끼며 약속 장소로 향했다. 좁은 골목 끝에 오래된 한옥문이 보였고 그 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내부는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신비로운 공간이었다. 촛불이 은은하게 켜져 있었고 벽에는 다양한 상징과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곳에는 이미 몇 사람이 모여 있었다. 그들 모두는 나와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고 긴장과 결의가 섞여 있었다. 그중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와 말했다. 환영합니다. 김지연 씨, 이제 당신은 이 게임의 진짜 세계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수진도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불안한 듯 내 눈을 마주쳤고 나는 작은 미소로 그녀를 안심시켰다. 남자는 이어서 말했다. 이 게임은 단순한 경쟁이 아닙니다.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이 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자만이 자유를 얻을 수 있죠. 그 순간 문이 쾅 닫히며 방 안은 완전히 어둠에 잠겼다. 촛불이 꺼지고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때 벽 한쪽에서 미묘한 빛이 나오더니 낡은 상자가 나타났다. 남자는 상자를 열며 말했다. 여기에는 당신이 풀어야 할 첫 번째 퍼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나는 두 손을 모아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복잡한 암호문과 함께 내가 알고 있던 사람들의 사진들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다른 쪽지가 있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진실을 찾으려면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라. 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누가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일까? 그리고 나는 왜 선택된 것일까? 수진이 내 손을 꼭 잡았다. 우리가 함께라면 이길 수 있어?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다. 맞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순간 벽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다. 다음 단계에선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앞으로 다가올 어둠과 싸울 준비를 다졌다. 내 운명은 이제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방 안이 다시 어두워지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속 암호문을 바라보았다. 복잡한 기호와 숫자들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중 한 문자가 유독 눈에 들어왔다. 바로 초승달이었다. 그 순간 나는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초승달 나는 혼잣말을 했다. 그때 벽 한쪽에서 희미한 빛이 반짝이며 작은 문이 열렸다. 그 문 너머로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계단이 있었다. 남자가 차갑게 말했다. 그 문을 지나면 내가 찾는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그곳에는 감춰진 비밀과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주머니 속에서 순희 씨가 남긴 팔찌를 만지작거렸다. 그 팔찌가 내게 주었던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끌림이 다시 떠올랐다.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음을 나는 느꼈다. 지연 씨, 당신은 이 게임에서 선택받았다. 서윤의 목소리가 내 귓가에 울렸다.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움직여야 해. 그리고 그 끝에서 무언가가 널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나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다. 차가운 공기가 내 피부를 스쳤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낮은 속삭임과 함께 나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발걸음을 옮겼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지연아, 조심해. 수진의 목소리였다. 나는 돌아봤지만 그녀의 얼굴은 점점 희미해져 갔다. 어둠 속에서 나는 홀로 남겨졌다. 내 앞에는 깊고 끝없는 미로가 펼쳐져 있었고 그 미로 속에는 수많은 비밀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이 게임은 단순한 위협이 아닌 내 삶 전체를 바꿔놓을 운명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찾는 진실은 바로 이 어둠 속에 숨겨져 있었다. 이제 시작이다. 나는 속삭이며 미로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낯선 웃음소리가 내 귓가를 스쳤다. 우린 모두 너를 지켜보고 있어, 지연아.